자, 이번 특별 수행은요, 3.1절이 껴있어서 29일이 월요일 날인데, 3.1절은 화요일 날. 어쨌든, 토, 일, 월, 화, 이렇게 3박 4일 수행 일정을 잡아놓고, 어쨌든 공지를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맞는 분들은 오실 수 있겠다 싶어서 공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간이든 저런 기간이든 저는 항상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평상시 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수행 일정을 잡아서 공지를 해서 같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그 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기간에 이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와서 수행을 하고 가면 좋으리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급조했습니다. 급조. 그래서 지난번에 10일간 수행을 한 것이 상당히 좀 힘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겨우 좀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좀 그냥 나 혼자 수행할까 하다가 그래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좀 사람들이 오른쪽에게 좀 해주자 그러고 지금 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5시가 입제 법문인데요. 또 저녁에도 몇 분 또 대구에서 오신다고 그래요. 어쨌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자기 시간을 돌아보면서 시간을 내는 사람들이 현명하죠. 사람들이 이 수행하는 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불교 국가인 나라도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소중하다는 것이 너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수행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이거 사사라 스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이 좀 어떤 때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또 강요를 또 못해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일상을 하면서 또 아침 공양하고 또 워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늘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수행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회도께서는 참 훌륭하신 지혜의 말씀을 저희들한테 던져줬는데요. 이렇게 워킹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대상으로 보라 자연의 이치다. 그렇게 훌륭하신 말씀을 던져주셨는데요. 과연 이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가? 분명히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트와 지혜로서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자꾸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보면 보는 대로 자꾸 보는 마음을 많이 할수록 마음이 일하는 걸 할수록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 하면서 지혜로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참 저는 그 말을 이해를 하고 너무나도 훌륭해서 그냥 소리만
속으로만 이렇게 그랬는데요. 그 이유가 참 정말로 정말 훌륭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귀에 들리는 대상, 또는 코로 냄새 맡는 대상, 코로 나는 대상, 맛보는 거, 색성의 미축이라고 하죠. 색성의 미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걸어가다가 그런 것들 다 보이는 대상이라고 그래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은 다 그냥 보이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오감각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다 보이는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게 수도 없이 많죠. 나무다, 새다, 집이다 많거든요. 제가 이제 저 길가를 따라서 쭉 워킹을 하다 보면 이제 새소리 들리죠. 봄에는 꼭 그 새소리 울음소리만 듣고도 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소리를 들 때는 참 봄이네, 참 좋네 이러고 가는데 저쪽 여기 컨테이너 집 있는 데쯤 가면 그 개가 늘 그렇게 봐도 계속 짖어대는 거예요. 막 그 발발이 개잖아요. 악착같이 짖어대거든요. 막 킁킁킁. 그다음 저는 날 맨날 보면서 이렇게 짖어대냐. 이제 반대로 생각이 되니까 똑같은 소리인데, 그죠? 새소리하고 개소리는 소리라는 대상으로는 똑같거든요. 응? 잘 알아들으시죠? 소리랑 똑같은데 하나는 봄이다, 좋다, 감미롭다 이러는데 하나는 막 꽝꽝꽝하니까 막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도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저쪽에서는 그 축사 냄새가 확 코를 덮쳐요. 그 냄새 있죠? 이제 축사에서 나는 그 배설물 냄새가 막 코를 확 들은단 말이죠. 자, 그럴 때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대상으로 봐야 되느냐, 자기 일치로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참 빠릅니다. 그래서 이미 어쨌든 개가 컹컹컹컹 짖어서 귀찮고 짜증나는 소리도 소리고, 새소리가 작은 새들이 지저귀면서 봄이 왔다는 것도 소리는 다 소리인데 다 똑같은 어쨌든 대상인데, 하나는 귀찮다고 그러고 안 좋다고 그러고, 하나는 감미롭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축사 냄새도 그 배설물 냄새가 확 코를 덮치는데도 그렇단 말이죠. 이미 그거를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예를 들면 뭐다 개소리다 새소리다 좋다 싫다 또는 감미롭다, 똥냄새다, 배설물 냄새, 똥냄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순간 이미 나가 들어가서 하는 일입니다. 법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나가 들어가 버립니다. 이미. 그런데 이미 나가 들어가지만은 거기는 이미 견해가 잘못된 거, 생각이 잘못된 거 이런 것들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봐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추적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조사를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쨌든 아름답게 들리는 그 새소리든 쾅쾅쾅 짖어대고 그냥 귀찮게 그냥 달겨들면서 짖어대는 개소리나, 그것이 뭐다 할 때는 이미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마음한테 사실은 저항하고 투쟁하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미 그거를 좋은 말로는 반응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뭐다 하는 순간에 저항하고 다투고 투쟁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나죠? 그래서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것만 갖고도 대상으로 봐야 되고 자연의 이치로 본다는 거에 그 수승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가 말씀하시니까 그냥 너도 나도 다 대상으로 대상일 뿐이다, 뭐 자연의 이치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적으로 돌려서 관찰하라는 거예요.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일 뿐이다라는 거. 그래서 대상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다는 것은 사실 지혜를 쓰는 일이거든요. 지혜가 그렇게 하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마음이 지 마음한테 투정한다는 것은 그런 대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지금 새소리가 아름답게 울리든 개가 콩콩 짖든 배설물이 코를 덮이든 사실 그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자신 마음한테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견해, 잘못된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견해가 바르지 못해서 그렇게 자신한테 투쟁하고 싸우고 저항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마음에 그래서 질을 떨어뜨리게 하고 마음에 지금 불을 내죠. 사실은 불지르는 겁니다. 뜨거워지는 거죠. 요즘 뭐 이 스마트폰도 참 웃기대요. 뭐 이 알림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돼서 그러는지 이 스마트폰이 열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표시가 나요. 그거를 시켜주라는 거야. 뭐 누르면 샥 하면서 최적화 뭐 다 시켰습니다. 뭐 이런 게 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뜨거워지고 막 열받을 때 그때는 질이 분명히 안 좋아지죠. 그럼 무엇이 시켜주나요?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조사들이 이해하는 마음이 그게 지혜거든요. 쌓들으려고 이제 계속 그런 이해하는 지혜를 써라는 얘기죠. 그러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면 식어져요.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를 모든 번뇌나 마음을 질이 안 좋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다투고 투쟁하고 하는 것들은 지혜로 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지혜입니다. 이미 대상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다라고 해서 이미 지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능까지 들어있죠. 그런데 우리 수행자들에게는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다 대상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다, 뭐 그렇게만 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조사를 해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그렇게 지혜를 써버려서 지혜 대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 지혜는 항상 뭘 대상으로 하죠? 일단은 빠르마타죠. 빠르마타 마음에는 그런 기능, 그런 효과, 성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다, 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가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이미 빠르마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마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처음 초보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사티를 두기 위해서가 주 목적이지만 마음가짐도 바르게 하고 일단은 관찰이 용이하고 바르게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용도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 말만 뒷부려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도 무슨 그 안에 들어있는 이치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면서 자꾸 하라고만 하는지 질문하는 사람 듣기만 하고 지금
그것이 왜 그러는가 하면 질문도 못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예, 이 수행은 반드시 어떻게, 왜, 이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티칭을 해주는 사람도 그걸 알고 티칭을 해줘야 되고요. 자꾸 알고 티칭을 해주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들도 자꾸 그쪽으로 조사를 해나가서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예, 그런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왜 그런 힘이 있는가? 이 뜨거운 거 열을 식혀주고, 괴로움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을 툭툭 내려가게 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위파사나는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상당히 좀 높죠. 사실은 파라마타라는 게 그렇게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자선을 할 때 그냥 용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은 게 말하자면 이제 표현상 그랬습니다. 빨리 알아듣기 위해서 바깥 대상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데 단지 그냥 알면 그냥 툭툭 가라앉아요. 알면 그냥 알아차리면 하면 이게 알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툭툭 팍 내려갑니다. 툭툭 하고 막 절실하게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만히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편안해짐에 내려감. 근데 그것을 단지 편안해졌다라고만 안 좋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편안해지는가, 이게 왜 가라앉는가, 이게 왜 내려앉는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조사에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그냥 알아차리만 강조하고 사회도 말씀을 계속 막 이렇게만 쓰는 수도 있고 그러죠. 사야도께서는 지금 법문하신 게 수행자들에게 그냥 단지 당신의 법문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길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치를 하는 것도 파라마타를 하는 거예요. 단지 마음의 이치. 아까 같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새소리, 개 짖는 소리, 배설물 냄새 이거 갖고 지금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만 같이 마음이 팍팍 가라앉는 것도 왜 가라앉는가? 근데 이번에는 바깥 대상 말하자면 이제 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알면 그냥 푹푹 가라앉고 꺼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것이 왜 그러는가? 저번에는 바깥 대상을 봤는데 그걸 알아차릴 때 들어오는 걸 알아차렸을 때 푹푹 꺼졌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마음이 마음을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예를 들면 알미 알물 뭐 알아차리면 알아차림을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할 때는 툭툭 내려앉고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왜 그러는가? 그리고 붙여서 보든 떨어져서 보든 자연의 이치로는 같은데 그 힘의 영향은 또 어디까지 미치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대상이 부다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게 다 지금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예를 들면 대상이 뿌이다 자연의 이치다라고 할 때는 이미 마음이 바깥에 있는 대상 맞으면 빠져뛰죠. 아까 같이 배설물이다 뭐다 새소리다 뭐 개 짖는 소리다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빠져들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안으로 돌려놓아요. 그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이게 내면으로 바깥으로 향하는 것을 내면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역할을 해요. 이게 결국은 바깥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대상으로 돌려놓는다는 얘기죠. 마음이 마음을 이렇게 하시죠.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또는 뭐 지켜보는 마음이 뭐 지켜보는 마음을 또는 알미 알을 지혜가 지혜를 이렇게 또 돌려놓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사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띠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알아차림의 본성이 바깥으로 향하려는 것을 안으로 돌려놔버립니다. 그러면 안으로 돌려놔서 안에 있는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어떤 현상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이미 거기는 경계가 없습니다. 위치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장소가 없다고 그랬죠? 이게 거리, 위치, 방향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뭐라고 그러죠? 빠냐띠죠. 빠냐띠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다 나다 또는 아니면 아니다 바깥이다 이런 게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 이분법적인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는 것도 사라진 것이죠. 항상 나가 일할 때는 나를 포스트다 놓고 너다 바깥에다 항상 선을 긋잖아요. 앞에다가 이분법적인 것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데서 알지 어디서 알겠어요? 이게 참 이 알아차림은 대단하죠. 내가 이해를 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그 깊이는 한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알미 익어가면서 성장해가면서 그런 이해가 오는데요. 그런 이해들이 이제 할 줄 아는 지혜나 능숙한 알아차림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해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이해가 되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다 할 수도 있고 붙여서 볼 수도 있고 떨어져서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입니다.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능숙한 알아차림이고 할 줄 아는 지혜잖아요. 그런 지혜를 쓰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요.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요. 이쪽 관찰하는 쪽, 일하는 쪽에서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양쪽, 뭐 좌우 상하, 좌우 위 아래 이런 것들 다 이해하는 것이 능숙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전천후다, 뭐 자유자재다. 한국에서 하는 말들이 아마 이런 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자신의 힘이잖아요. 수행의 힘이잖아요. 네, 이런 그 알아차림의 가치, 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들이 너무 간절하죠. 그리고 대상으로 보라는 것도 지금 너무 간절하죠.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가치가 있고 정말 훌륭한 말씀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냥 사도께서 그냥 말로 듣는 거하고 내가 이해해서 아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이해하면서 바로 능숙한 알아차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알아차림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줄 아는 지혜는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면 좀 이건 지혜인데요. 사띠삼파전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띠삼파전자는 좀 약하죠. 할 줄 아는 지혜는 더 성장해서 능숙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더 성장해서 사띠삼파전자가 더 성장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혜의 레벨만 그렇게 다릅니다. 그게 이제 깊이라고 그러죠. 지혜의 깊이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에서의 법의 조사는 그 이해하는 특성, 법의 조사는 성질은 그건 대단합니다. 사야될 법문은 전부 법의 조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들어서 갖다 그냥 그걸로 그냥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에 직접 알아차림 속에서 그 이치를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게 분명히 너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그것으로 자등면 법등면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행을 하는 만큼 이게 되는 거고요. 참 수행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정말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제가 수행의 경력을 보면은 정말 5년, 6년 때까지도 오리무중했어요. 뭐 그때는 방바닥에 염주가 막 널려 있는 것처럼 정리가 안 되고 산만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점점 그래도 참 그 정진력이 저에게는 좀 있었던가 봅니다. 또 끝까지 계속 사회도 수행처 다니면서 수행센터를 다니면서 계속 사도한테 인터뷰하고 지도받고 수행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그 염두알이 꿰지기 시작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 9년 때, 10년 때 이때가 사회도의 단마가 어느 정도 들으면서도 그저 이치가 어떻게 된다를 이제 이해를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는 마음이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라고 내가 계속 말을 많이 하죠. 그냥 단지 아는 마음 아는 걸로 끝나지 말아라. 그것이 어떻게 해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 이치에는 뭐가 있나? 어떤 힘이 있는가? 분명히 how, why, 원인 결과 어떻게 되더라는 것을 분명히 그 속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는 마음을 알게 될 때는 일어나는 마음들을 잘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일하는 것, 탐으로 일하든지 진으로 일하든지 낄르사로 일하는 것이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잘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성질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일어났던 것이 사띠해서 사마디가 좀 사띠 사마디가 좀 그냥 사라진 걸로 끝난다고 했다면 이번에는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마음을 안다면 이미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조사. 그리고 그 이전에 관심을 두고 항상 알아채만 한 게 아니라 서서히 자신의 이제 인터뷰 거리들이 지금 조사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는 거리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는 마음 할 때는 더 말하자면 힘이 있어집니다. 그런 역할,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마음을 한다는 게.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을 안다고 할 때는 이미 보는 마음은 그 안에 들어있고요. 보는 마음을 안다고 이미 지켜보는 마음도 뒤에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아는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의 포맷으로 들었는데 이때는 대상만 사라지는 법이 없고 아는 마음만 사라지는 법 없다. 사라지는 전례가 없다. 이런 것도 거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과연 어떤 말들이냐. 어떤 이치이길래 그러냐. 그럼 사라지는 것, 바뀌는 것, 전환되는 것,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단순히 그냥 사라진다? 그리고 아는 마음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있길래 사띠를 거기서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행에서 촉과 수의 관계, 행과 식의 관계 이런 것도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띠와 그런 것들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참 알아야 할 게 많죠. 그런 것들이 아는 마음에서 아는 마음을 아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마음이라면 이미 대상이 들어있다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가? 그래서 대상이 들어있어서 대상 아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길래 어떤 이치가 어떻게 되길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와 사띠와 관계가 어떤 것이 되길래 그 다음에 새록새록이라는 말 있죠? 새록새록. 사띠는 언제나 새록새록이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사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록새록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아는가. 그냥 뭐 새록새록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새록새록이 어떻게 무슨 이치인가 이 아는 거라고 하는 거 당차예요. 왜 새록새록인가? 무엇이 새록새록이 일어나길래 새록새록인가? 뭐 때문에 새록새록인가? 그 새록새록이라는 그거 하나만 갖고도 그 용 하나만 갖고도 참 알아야 할 게 많죠. 그냥 넘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생각나는 대로 그 스마트폰 그 메모란에다가 아침에 앉아서 좀 써봤는데요. 알아차림이 왜 새록새록인가? 무엇 때문에 새록새록이라고 하는가? 새록새록 무엇이 일어나는 것일까? 새록새록이라는 말이 그냥 한 말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이 이치를 어떻게 알고 이해해야만 하는가? 수행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무조건 말이나 글로만 보고 깨달음이나 도를 논하고 얻으려고만 하는데 정작 바르게 수행할 줄 알도록 능숙하게 할 줄 알도록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지금 항상 알고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즉 대상과 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하라, 항상 함께해야 한다라는 말에서는 어떤 이치를 배워야만 하는가, 이해해야 하는가. 그런 법어들 많죠? 사도께서 하시면 법어들. 지금 그거 갖고 좀 다 얘기잖아. 뭐 대상이 뜨다, 자연의 이치다 이런 거 갖고도 지금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어떤 이치를 알고 배워야만 하는가.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기도 많다. 배우고 이어져야 할 것들이 많아서 수행이 더욱 재밌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뒷부분은 아니죠? 스님 저렇게 꽉 늘어놓고 재밌어진다고 하니 이거 환장할 일이네 이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수행자들은 배워야 할 게 많아서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챔을 뭐 알아보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월요일날 아침에 전체 문자로 좀 띄워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좀 이번에는 경책 경책송으로 경책법으로 그렇게 알아차림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니다. 원인 결과가 머리칼 한 올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라는 그 원인 결과인데요. 알아차림도 그랬습니다. 그냥 간단히 그 용어나 뭐 문자로만 넘어갈 일은 아니다. 사티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티가 알아차림. 그러니까 또
뭔가 좀 알았다 하고 봤는데 오늘 또 팍 깨지는 사람 많겠죠? 쪽밖에 그랬듯이. 깨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깨져야 됩니다. 알았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계속 꾸준히 해야 되고 정진하고요. 계속 쫙히 그냥 자신의 삶을 그냥 수행으로 걸고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 뭐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사사나 스님의 처음 말이 이제 좀 와닿겠죠. 아유 나도 못 견딘다고 생각해요. 응? 그 냄새 한번 휙 지나가는 것 같고 에이 냄새야. 걔가 막 왕왕 하시니까 에이 저놈 썩을 놈게 뭐 썩을 막 이거라고 막 그럴 때 이미 자신의 마음에 뭘 부어넣는 거예요? 막 돌멩이 이만한 돌멩이 짱돌을 그냥 막 던진다든가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 세운사야도의 그 워칭만 연우만들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때 이것만 참 많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문.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지 말아라. 단지 일어나는 것을 깨어있으라. 만약 그대가 무엇인가를 듣고 있다면 단지 듣고 있음을 알아라. 만약 그대가 듣고 있는 것이 무슨 소리다라고 알아버렸다면 그것은 참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법은 알고 있는, 깨어있는 마음이다. 대상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릴 필요도 없다. 단지 그 대상만 알아라. 이게 법은 이렇게 됐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지금 스님이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쭉 정리했단 말이죠. 이걸로 그냥 저 법문 좋아 이러고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저 소리가 뭔 소리다 이미 알았다면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지 말아라. 만약 그대가 듣고 있는 것이 무슨 소리다 알아버렸다면 그것은 이미 참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참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내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이미 자신의 마음에 투정하고 저항하고 돌을 던지고 싸우고 그래서 마음에 화를 뜨겁게 하고 불을 지르고 마음의 질을 나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모아에 중독돼 있고 뭐 그런 거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은 뭐 전혀 모르죠. 이게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알아차리면서 또 그렇게 하면 그럽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그럽다는 것도 알게 되고 마음이 그렇게 닦으면 자꾸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조사하게 되고요. 그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고요. 이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는 마음일 때는 더 자세히 분명히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는 마음일 때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는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미 깨끗한 마음이거든요. 우백화 상태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백화 상태로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탐이든 진이든 그런 것들을 불선의 마음들을 이렇게 가둬놓는 식이에요. 전체가 아는 마음에서 가나들 가둬놓은 가나들이 더 잘 보일 수밖에 없죠. 그네들 성질을. Understand? 그리고 사태는 빨리 가서 알아차리면서 이제 그 아는 마음이 우백화를 딱 가둬놓고 그에 대해서 뒤에서 그것들에 대한 성질을 알게 되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이쪽 보는 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면 견해가 잘못되든가 생각이 잘못되든가 아니면 빠져들을 그냥 순간에 아니면 알아차림이 사태사가 약해졌든가 그런데 그것이 길게 가지 않고 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또 왜 그러는가? 사태가 놓쳤다 알아차림 놓쳤다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오래 가잖아요. 근데 알아서 놓치는 순간에 또 바로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 그것은 왜 그러는가? 물론 사마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그거와 지혜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이 일어나 사라졌다 하면 좋아합니다. 편해서 좋다라고 그냥 말아버린다는 거. 그럴 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대상으로 봐라 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편안하다고 안주해버리면 점점 약해진다는 거, 가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대상이라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잡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대상을 잡을 필요도 없을 때가 있어요. 지혜가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가? 어떻게 해서 그러는가? 이런 법어가 있죠? 대상을 알아야 대상에서 벗어난다라는 법어가 있어요. 이럴 때 대상은 또 수행 초기에 알았던 대상들, 중간에 알았던 대상들, 지혜가 지혜는 법이 일할 때의 대상은 많이 다르겠죠? 대상과 아는 건 항상 변해요. 지혜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자꾸 변합니다. 뒤에서 보는 쪽의 관계에 대해서 변합니다. 대상이. 그리고 대상은 항상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생 초기 때는 대부분 대상은 이제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시오는 근사에도의 법문을 빌어서 대상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또 대상을 많이 찾는 사람들에게 대상은 항상 있다, 널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자신의 지혜의 성장에 따라서 이제 달리 자꾸 이해가 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빠냐띠를 처음에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은 보는 쪽을 마음 쪽을 중점을 두라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면 자꾸 집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의 관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과 보는 것 그냥 보이는 것을 볼 때는 힘이 안 들어가고 보는 것을 볼 때는 힘이 들어간다라고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더 나가야죠. 보는 것에서는 어떤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고 보이는 것은 왜 힘이 안 들어가는가 더 들어가야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마음 알고 지켜본 마음 알고 이제 지혜를 대성할 때는 이제 수행하는 쪽, 뒤에서 일하는 쪽이 아주 깨끗하게 닦고 빽빽한 상태에 든 것을 그걸로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대상과 아는 것, 대상과 아는 것, 일어나는 것과 보는 것, 뭐 이런 관계를 보이는 것과 보는 것 관계를 좀 더 깊게 이해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대상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도 대상 항상 픽스드인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면 외부 대상이면 뭐 들리고 뭐 보이고 냄새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그런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뒤에서 보는 쪽에서 지혜가 개발될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대상으로 알아진다는데 그게 왜 그러는가 알게 되죠. 제가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과연 대상의 이치란 무엇인가
그게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게 2007년도였어요. 그러니까 보리선언에 거기서 갈 때, 보리선언 오락에서 갈 때, 그때가 수행에 7년 후에, 제가 2000년도에 수행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때는 초기 때니까 그렇고, 2001년도부터 했다니까 그래서 6년, 7년, 6년 넘어서야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도의 말씀은 그렇게 많이 해서도 내 것이 아닐 때는 그냥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 하나만 갖고도 수행 초기 때,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법이 일할 때,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초기 때는 사회도의 법문이 이제 우리는 그룹 인터뷰잖아요. 그룹 인터뷰이기 때문에 초기 수행자들한테 말할 대상과 그 인터뷰자에 따라서 대상이 다 달라지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때도 눈치를 좀 챘어야 돼요. 왜?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막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관심 갖는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조사하는 힘도 되고 그런 게 됩니다. 근데 그냥 먹다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초기 때 대상이나 아는 마음일 때 대상이나 지혜가 대상할 때는 다 틀린데 그때도 다 대상을 다 똑같은 생각을 해버리면은 지혜로만 그거는 이해가 된다니 지혜로만 차이를 안다 이 말이에요. 용어로는 그냥 대상이에요. 그러나 지혜로는 그 차이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 하나만 갖고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알아주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6년이가 7년 때서 그때서 관심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상일 뿐이다, 차이는 이치다. 이것도 어떻게 되죠? 이건 지혜 대상인 지혜가 하는 말인데, 지혜가 일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그냥 들어서 그냥 아는 걸로 넘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상일 뿐이다라고 알았을 때, 대상일 뿐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 바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실. 지금 냄새가 코를 슉 스치고 지나가죠? 대상일 뿐이다라고 할 때 이건 냄새가 아니라 이건 예를 들면 그 향수든 그 배설물 냄새든 냄새는 다 똑같습니다. 향수 냄새가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게 로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상일 뿐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바로 오는 그 이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태, 그 다음에 왜 대상으로 할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다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갖다 그냥 주입해서 써먹는 걸로는 좀 곤란하죠. 일단 그게 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회도가 말씀하시면은 그걸로 그냥 그걸로 안주하라, 그걸로 끝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심할 때, 도사가 아주 심해서 걷잡 없었을 때, 그런 때는 대상이다라고 먼저 알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화에 대해서 접근해가는 방법을 저는 많이 지적을 해주죠. 무조건 다 대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게 다 끝이거든요. 인터뷰자도 무조건 다 세상 봐, 다 세상 봐. 그럼 다 끝이에요.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두선에서는 그런다죠. 화두 들고 봐. 그럼 끝나잖아요. 여기서도 사투 들고 봐. 그럼 다 안다. 다 알기다. 나 그때 수행 3년 때 한국 스님하고 참 많이 다퉜는데 뭐 그게 다 알아요. 그게 그거에 대해서 이치를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가 그때 법 갖고 싸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게 방법이나 하우나 목적이나 이유는 모르고 서투르고 보면 다 안다 뭐 이러기만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무책임한 말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걸 얘기를 해야지 가는 길을. 인터뷰도 그래요. 인터뷰는 분명하게요. 화해하고 하우를 갖고 해야 돼요. 이유 목적 갖고 네 가지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로 티칭을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대상이다 봐라 뭐다 이러면 안 돼요. 인터뷰는 거기서 어떻게 왜 또는 어떻게 그리고 그 이유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게 지금 수행자들이 그걸 채받아서 지금 수행 때 지금 자기가 프랙티스에서 써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목적은 이유가 알면 나중에 목적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당신의 스승의 법을 자기가 받아 자기가 소화를 해야 돼요. 그 티칭을 하려면 소화를 완전히 해서 내 것이 된 걸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그게 자신의 티처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티처의 그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더 알아듣기 위해서. 미얀마 스님이 우리 한국 사람 가르칠 때는 그 통역 한 번 건너온다는 것도 상당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나라마다 그 언어의 장단점도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는 언어가 참 다양해서 장점이 많아요. 그런 것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하오, 화이 이유 목적은 없고 그냥 그냥 가라지는 대로 가라 뭐 이러면은 아주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수행을 오래 해가면서 또 그것도 배웁니다. 자기가 티칭하고 티칭 그거에서도 배워지게 되고요. 자신의 법문도 하면서도 그 법문에서 또 다시 배워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프랙티스를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되고 오래 많이 해둬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수행자들은 그게 힘으로 또 되고요. 이제 아장아장거려서 어떤 힘을 쓰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은 그 입제 법문이 약간 그 경책성이 좀 이렇게 들어가고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다시 알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는 그런 입제 법문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사실들을 두루두루 알아갈 때는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자신의 이제 수행의 힘이 되고요. 잠깐 힘 못 받아요. 그리고 하다마다 더 안 되고요. 그냥 눈탱이 밤탱이를 여러 번 하고 또 하고 해야만이. 근데 계속 보고 하는 데는 그것도 못 해봐요. 왜냐면 자꾸 지혜가 나기 때문에. 바르게 대상으로 하는 거에서는 항상 지혜가 나거든요. 결국은 번뇌도 항복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번뇌도 결국은 자연의 이치로 알게 돼요. 그냥 마음일 뿐이고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알게도 되지만 결국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런 힘들은 대단하죠. 그래서 어쩌면은 뱀 허물을 뱀 허물 벗죠. 그 절지동물들은 허물 벗나? 어쨌든 뱀 허물을 쏙 벗고 껍질만 남겨놓고 알맹이는 어디로 매미도 참 허물 벗죠. 내가 옛날에 매미 갖고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매미가 땅속에서 7년 동안 잠자다가 올라와가지고 한번 변태를 하죠. 껍질을 한번 벗고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여름 내내. 근데 그 매미 그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매미 허물 껍질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수행도 그렇습니다. 결국 있는 거는 그대로 남겨두고 나만 사라져 버려요. 재밌죠? 이 얘기는 그냥 모든 범부 중생들의 세계는 그대로 놔두고 매미처럼 그냥 껍질만 그대로 남겨두고 껍질 보면 속 없잖아요. 그대로 남겨두고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상하십시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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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유로움이 있습니다.